아, 네. 네, 제가 그럼 이제 치킨에 대한 레시피 하겠습니다. 예. 예, 건강한 밥상을 위한 전체야. 예, 집밥의 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에서 화제작이 되었던 이렇게 다큐멘터리인데요. 우리 집밥에 대해서 집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왜 지금 집밥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명을 받고 이렇게 뜨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이의 행동과 두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 먹거리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집밥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예, 첫 번째는 학습 첨가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학습 첨가물 위험성. 우리의 뇌를 녹여버리는 깍통 인공 조미료 나트륨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하고 나서 이제 학원을 가게 되면 그 사이에 배가 고파서 간식을 많이 먹죠. 그때 뭘 먹느냐 하면 햄버거를 많이 먹고 팬을 가서 라면을 먹고 여기는 있는 삼각김밥 다 먹고 그리고 입가심으로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편의점 김밥에는요 52가지 식품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각종 인공 조미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인공 조미료는 건강뿐만 아니라 손에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격성이 늘어나고 작은 돈 요구 예민해지죠. 짖기 필요하고 충동적이 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ADHD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먹는 이 먹거리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이들은 약을 먹게 되는데 사실 이 약을 먹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밥상을 바꿔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냐면 두 번째는요,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국내 남자 고등학생들 18.9%가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는 답을 하고요. 탄산음료도 3일 이상 마시는 경우가 40% 이상 됩니다. 그렇게 살찌기 쉬운 음식을 즐기지만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120, 잠깐만요. 자, 보니다 됐습니까? 자, 네. 네, 세계보건기구가 120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운동 부족이요. 그 비율이 94%로 가장 높습니다.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립보건연구원이 2008년에 만 10세 아동을 369명을 8년간 추적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2008년에 비만이었던 아이들이, 과체중인 아이들이요. 4년 후에도 비만이었고, 8년 뒤에도 비만이더랍니다. 이렇게 왜 이게 걱정스러우냐 하면요. 이 비만은 다음 세대에 끼칠 영향이, 비만이 다음 세대에 끼칠지 모르는 영향이다. 오늘날 체중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은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부모 세대보다 단명하게 될 첫 세대가 되어서 수백 년 동안 계속 무섭죠. 단명하게 될 첫 세대가 됩니다. 근데 계속 이어진다 하죠.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집밥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 집밥을 자주 먹을수록 당뇨나 비만 위험이 참 많이 줄어들고요. 줄어든다고 나와 있고요.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요. 두뇌 음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뇌 음식이 뭐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제철에 나오는 그 신선한 야채라든지 그 채소 같은 거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소들 그리고 거친 음식의 답이라고 하거든요. 거친 음식을 말합니다. 현미밥 한 그릇이요. 현미밥 19그릇의 영양소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책에 보면 그렇게 하위권에 머무른 아이들이 이렇게 식단을 바꿔줬더니 6개월 후에 성적이 이렇게 중상위권 올라오르고 그리고 산만한 아이들 성격이 이렇게 식단을 바꿔줬는데도 이렇게 무난한 아이 성격이 바뀌는데 이제 먹는 건 바꿔줬는데도 아이의 행동과 수능이 같았다는 거죠.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조리도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기농 매장에서 아이들에게 먹이 이렇게 식재료 사가지고 우리가 조리를 하는데 혹시 어느 조리 도구에서 요리를 했습니까? 우리가 쓰는 조리 도구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말 건강한 식재료만큼 중요한 게 건강한 조리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리 도구를 우리가 쓰고 있냐 보면 우리가 콘돔 프라이팬 많이 쓰시죠? 정말 편리해서 많이 쓰시길래 저도 옛날에 많이 썼어요. 너무 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편리한 코팅 프라이팬이 포기됐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우리가 음식물이 들러붙지 않게 하는 그게 뭐냐면 이게 불소수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게 고온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요. 가불 가물이라는 공격 호르몬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만으로도 이 코팅이 분해되면서 그 가오브라 화합물이요 연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팬에 속에 녹아 나오거든요. 녹아 나온 팬에 우리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그 팬에 조리하게 되면 그 음식물에 그 물질이 이렇게 흡착되겠죠. 그럼 우리 코로도 마시고 음식물을 먹고 이렇게 하면 계속 물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오브라 화합물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소비자 고발이라든지 일반제로에서 계속 그 위험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신문에 보면요, 이 마블 코팅 프라이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미국은요, 2015년까지 이 불소 수주 가항으로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이제 과거 화물이 또 이렇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까요? 이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게 이게 과거 화물을 투여했더니요, 합쳐서 걸어보니 저하되고요. 이 세포는 보시면 알겠지만 뇌세포가 사멸되고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건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슴에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엄마 아이들 낳고 아이에게 모유 출혈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모유를 통해서 아기의 전달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생아들 300명을 조사했더니요, 298명 아이들이요 퇴출했어요. 이 PFOA가 이렇게 검출이 된 거죠. 이 PFOA는 동물 기형이나 암을 유발한 물질이거든요. 그게 신생아 아이들에서 이게 이제 신생아 아이들에게서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몸속에 오랫동안 남고 잘 배출되지 않아서 반감기가 최소 1년씩 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서 독성 작용을 일으키면서 가슴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코팅 브라이팬 쓰면 우리가 있는 질병 물질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다크워터스라고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영화입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게 바로 PFOA 이 과부로 항물에 대한 위험성 고발한 영화예요. 불소 수지 코팅은 타이어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체 90%가 오염시켰답니다.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요. 신장암이나 고환암, 가창성 질환 이렇게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고 이미 이게 이 영화에서 보면 이게 PFOA가 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냐를 많이 쓰냐면 양은 냄비 많이 쓰시죠. 우리 뭐 라면 양은 냄비 끓여 먹을 텐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양은 냄비란 서양에서 들어온 은빛나는 냄비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중도 99.7% 알루미늄에 노란색 코팅이 있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이죠. 이게 이제 알루미늄 그냥 물을 끓이면 이게 양은 냄비에 그냥 물을 끓였을 때는 알루미늄이 0.74가 검출이 됐지만 여기에 김치찌개를 끓인 순간 148배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검출이 되는 거죠. 김치찌개 끓이면서 우리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를. 알루미늄은요, 뇌에 축적되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낙과 같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요, 인체에 쌓여가지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이라고 여기 의사가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먹게 되면 필수 영양분 흡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또 뼈를 약해지게 만드는 골연화증이라든지 손발이 떨리고 하는 심장 독성 증상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게 알루미늄 때문입니다. 양은 냄비 좀 이게 안 써야 되겠죠, 그죠? 또 우리가 뭘 쓰냐면 뚝배기 많이 쓰시죠? 저 뚝배기 좋아하거든요. 예, 뚝배기는 음식 찌꺼기를 품고 사는 뚝배기, 스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먹은 된장찌개가 오늘 먹은 계란찜에 섞여 나오게 하죠. 세제로 씻어도 헹궈도 세제조차 이 뚝배기에 쏙 흡수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뚝배기 씻은 뚝배기를 조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스레인지 올려놓으면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세제를 뿜어내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세제를 다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뚝배기는 흙으로 있기 때문에 빚은 흙에 중국적이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 뚝배기 구매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냄비 많이 쓰시죠. 세라믹 냄비는 안에 세련된 주물리에 코팅을 이제 덮는 제품인데 코팅 기술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저가 제품에 코팅제를 쓰거나 얇게 바르고 세정물 용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온가를 절감시키거나 그런 것들은요, 장시간 가열을 하면 변형이 되고 쉽게 조리할 때 수집할 때 코팅이 벗겨지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검출에 위험성 노출되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데요. 대부분 제품의 내솥이 아까 말했던 불소수 100% 코팅이 된 알루미늄입니다. 스테인이라도 요즘은 그래서 스테인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스테인이라도 내부만 스테인이지 도어 틈은 플라스틱이고 도어면은 역시 100%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상당하다고 이렇게 불만치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다량의 전자파가 나온대요.
이게 전자파를 꼽는 에어프라이기가 좀 한기침 레벨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전자레인지에 40배 넘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답니다. 에어프라이기가. 많이 쓰시는 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를 할 때 뭘 쓰냐면 스테인리스를 많이 씁니다.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근데 조류도구의 특징이 뭐냐면 코팅제에 유해물질 식출부터 안전하죠. 코팅제 안 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열 전율이 뛰어나서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맛이 좋아요. 세 번째는 한대사면 반용도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입니다. 네 번째는요, 은신 냄새가 배거나 기름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그 어머니들 보면 코팅 불할 땐 씻지 마라 하잖아요. 씻지 마라. 닦아놔라 하잖아요. 닦아놨다가 다음에 또 쓰고 그렇게 해서 김치볶음밥 하고 나서 닦아놨다가 계란 프라이 하면 계란 프라이에 김치가 이렇게 스며 나오고 김치국 스며 나오고 이렇게 지방이 그러잖아요. 스테인리스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음식에서 제대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메리카는 어떤 건가? 우리 아메리카는요 나쁜 불순물을 흡착하는 이렇게 솔비톨 환경 호르몬 농약 중국 등을 흡착하는 상고가 스테인리스 냄비가 킨 냄비입니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원래 재료 맛을 살리고 영양까지 살아있는 요리죠. 영양까지 정말 살아있다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 아메이킨하고 일반 조리시 영양 보존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 양배추 기준했는데요. 이게 비타민 C와 비타민 B1, 비타민 B2로 봤을 때 우리 아메이킨으로 요리한 이 영양 비타민 C들은 비타민들이 전부 다 살아있죠. 거의 90% 다 살아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 이렇게 조리기구 경우에는 이게 비타민 같은 경우 거의 없어요. B1, B2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영양을 지키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왜 아메이카를 이렇게 또 영양을 지킬 수 있을까 하면 우리 아메이킨은요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키는 아메이킨만을 지키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미를 지키는 기술, 영양소를 지키는 기술, 열을 지키는 기술,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키는 기술, 디테일을 지키는 기술 이렇게 5가지 기술이 있는데 자세히 단품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 뭐냐면 몰드 스리드에서 수분 밀폐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킨은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해서 맛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요리를 해도 맛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본체와 뚜껑 사이에 빈틈을 다 최소화해가지고요 최소화해서 스팀으로 없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료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대로 막아주기 때문에 풍미와 색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고유의 맛을 지킬 수 있는 수분 밀폐 기술, 즉 풍미를 살리는 기술이 아메이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그 다음에 저수 저유 조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물과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재료 속의 수분과 지방으로서 조리를 할 수 있고 그 재료 본연의 영양소까지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면 빨간색 그래프들 보이죠? 이게 우리 아메이킨을 했을 때 지켜준 영양소의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조금 학교에서 보더라도 여기 보면 뭐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비타민 C, 비타민 B2 같은 게 거의 80% 다 살아있죠. 네, 여기 당근 같은 경우에도 아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 몸이 필요한 아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일반 조리도구보다 94%가 다 살아있고요. 그죠? 이게 뽀뽀이가 먹는 식용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다른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비타민 식용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비타민 B1이요 90%다 살아있어요. 다른 것도 거의 없죠. 그만큼 이렇게 영양소 지키는 기술이 뛰어나죠. 아까 투니 음식 할 때 먹이는 게 뭐냐면 영양소를 먹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투니 음식이 정말 직접화된 이 조리도구가 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열을 지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을 고르게 전달해서 적정한 온도를 지키는 통다중 구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료에 열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게 본체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중 구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밑에 몇만 뭐 실종일 수도 있고 다중일 수도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다중구조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 조리 시간을 줄여주고요. 요리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원칙을 지키는 NSF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NSF 마크는 풍미시장에서 강제 규격으로 되어 있으며 수출 제품의 내장 부품 재질까지 독성 유무를 확인해서 그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 NSF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위생에 관련된 안전과 품질이 있어 확실하게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24가지의 일단 모든 제품의 인증 기술 다 받은 게 바로 아메이킨 안전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스테인리스는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게 취향에 맞게 디자인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메리칸은요, 아시아인의 자세와 손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인체동학까지 디테일까지 사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손잡이 그립감이 편하고요. 손가락 거치대까지 이런 것 자체도 편량까지 아메리칸인데요. 여기 손목과 팔꿈치, 어깨까지 이게 전혀 무리를 가지 않게 이런 인체동학 디자인까지 처리한 퀸이 아메리칸입니다. 구성을 보면요, 아메리칸은 21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프라이팬과 세 종류의 소스팬, 그리고 스티포트, 스티머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되어가 21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도 특정권이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리칸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판사에도 보면 우리가 되게 좋다는 스테인리스도 있어요. 잘 유명한 거 찔레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냄비 5개 200만원대 하고요. 풀세트 하면 1000만 이상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파이어 같은 경우에도요. 찐비 하나만 해도 36만 2천원 하대요. 여기 편수 프라이팬 하나만 해도 할인해서 51만 9천원 정도 하고, 전체 다 하면 이게 한 400만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22플러스 한 세트하고 5억 42만 2천짜리 다 해서 전체에도 450만 원이 안 되죠. 그렇게 해도 다른 테이프 비교했을 때 아메리칸이 굉장히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스테인리스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서 싫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스테인리스는 현미경으로 보면요. 스테인리스, 스테인 자체가 표면이 거칠거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음식이 껴서 달라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예열을 해가지고요. 오일로 겉의 표면을 이렇게 컴컴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걸 시즈닝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한마디로 예열을 한 다음에 오일만 잘 바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진짜 안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팬을 예열해가지고 물방울로 탁 튀겨가지고 물방울이 또글또글 굴러가잖아요. 그럼 이제 예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오일 넣으면요, 코팅이 싹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음식이 절대 눌러붙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익히면 스테인리스가 그만큼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자, 방송 매체에 또 킹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게 보면 식품영양과 교수입니다. 이분도요, 이렇게 했어요. 저수분 저유 요리법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소인 비타민, 무기질, 당분 등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퀸들이 외식한 소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수육이라든지 자체가 좀 보이시죠? 거의 뭐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 자체 같은 거 특별 소리가 되고요. 또 누가 있냐면 연예인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웍을 요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하지원 씨가 또 우리 웍 퀸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박혜리 씨라고 박창호 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요리 연구가 그러시는데, 이분도 우리 퀸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이한이랑 이효리가 우리 퀸으로 딸기 타트 만드는 것도 방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빅마마, 이분도 우리 퀸을 사용하고 있죠. 성시경 씨도 우리 퀸으로 족발도 만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굉장히 퀸을 사용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는 사람 많이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퀸 요리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팀에서 저번에 이제 퀸파티 한 건데, 파티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해요. 다음에 제가 초대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맛있는 퀸을 갖다 혹시 가스에서, 음식을 가스에서 혹시 조리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켜는, 우리가 여성 자망 1위가 폐암이라고 해요. 근데 왜 담배도 피지 않는데 왜 폐암이야? 이거 봤더니 원인이요. 가스를 타는 거예요, 가스. 이게 보면, 가스레인지 1시간 사용하는 것이요. 자동차 2개의 매연이랑 똑같고요. 담배 70개피를 피는 게 너무 똑같답니다.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지민이 가스레인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면, 하이라이트, 인덕션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기레인지 있잖아요. 인덕션, 하이라이트, 이렇게 팔렇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고양이가 전기레인지에 건드려서 가지가 폭발했다. 이게 뭐냐면, 얘는 다 건드려 놓으면 지원을 튀면서 가열이 되는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면. 그래서 가열되다가 혼자 예열을 받아서 폭발한 건데,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 용기가 있지 않으면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용기가 있는 곳은 물이 끓지만 용기가 닿지 않으니 얼음은 녹지가 않죠. 여기 용기가 있는 곳은 계란 불락이 되지만 또 반쪽은 계란 익지가 않아요. 버터도 용기가 있는 쪽은 녹지만 용기가 없는 쪽은 녹지가 않죠. 그만큼 용기가 우리가 사용할 때 인덕션이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이라이트도 있고 인덕션이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면 가열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열선으로서 열을 내서 상판을 가열하는 거고요.
인덕션은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용기만 가열하는 겁니다. 가열 속도는요, 하이라이트는 좀 늦어요. 그래서 조리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인덕션은요, 굉장히 빠르게 가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단 용기는 그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용기에 제한은 없지만 인덕션 같은 경우는 전용 용기나 스테인리스 금속 제기 용기가 용납됩니다. 그러니까 화상 위험 봤을 때는 하이라이트는요, 화상 위험이 굉장히 높죠. 짠의 온도도 높고요. 근데 그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상 위험이 되게 낮아요. 인덕션을 켜놓고 손을 올려도 아무런 삐름 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봤을 때도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 보통이지만 우리 그 인덕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고 있죠. 9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덕션은 왜 이런데 이렇게 하면 인덕션 원리가 이렇답니다. 인덕션은요, 호일을요, 세라믹 플레이트로 덮어서 만든대요. 그래서 전원을 딱 틀면요, 전기장이 호일에 흘러 들어가서 자기장을 생성한대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일렬로 이렇게 변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냄비 안에 전기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잡지 위에 우리가 물을 끓이니까 잡지를 타지 않고 물을 끓는 거죠. 그런데 용기를 배우니까 그죠? 그만큼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게 우리 인덕션입니다. 근데 아메 인덕션이 특징이 있어요. 아메 인덕션이요. 가정의 방식이겠죠. 냄비가 올려져 있을 때만 작동하고요.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가열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리해요. 왜 조리 시간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예약 기능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밥을 예약해놓고 자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약 기능도 있고 너무 편하고 온도가 1단에서 12단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10가지 맞춤 자동 그 메뉴가 있어요. 뭐 백미라든지 잡고, 국끓임, 튀김, 삶기, 죽, 팬 요리 있고 온찜 이런 것처럼 맞춤 요리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굉장히 튼튼한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판이요. 독일 슈트파이어 블랙 세라믹 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전골이나 찌개 요리 등을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고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말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세요. 12단으로 우리가 1시간 사용했을 때요. 한 달에 1,850원 전기세 나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안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가격이요. 48만 6천 원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렴하죠. 예.